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비가 오고 날씨가 굉장히 흐린데요.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가 요즘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전세입니다. 전세 대란 시작, 올해는 전초전일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임차 시장이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는 돈이 없으면 해당 지역에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뒤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이게 공감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확실한 것은 일단 서울, 그 안에서도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세 대란이 왜 염려가 되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전세 물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소량이 아니라 아주 많은 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전세 물량의 급감으로 인해 서울은 현재 57주째 연속 상승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역마다 금액은 다르겠지만 이 서울의 중심 입지 같은 경우에는 억 단위 이상씩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이게 먹히고 있고 전세가는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지금 일부러 더 높여서 내놓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시중에 물건이 없는 걸 확인하시고 많은 전화가 오다 보니까 전세가 좀 더 받아도 되겠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더 높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건들도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매매 물량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고 있는데, 매매 물량의 감소보다 더 눈에 띄는 게 전세 물량 급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거래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가가 파죽지세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세가 1억 올려주는 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죠. 금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우수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임차로 남기 위해서 올린 금액에 수긍하고 그 해당 가격에 수렴하는 형태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 가을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7, 8월 달은 부동산 비수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거래하는 수가 많다고 볼 수는 없겠죠. 거래 참여하는 임차인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정도로 극도로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세대수 1000세대, 2000세대, 3000세대인데 전세 물량이 아예 없으니 이런 케이스는 살다 처음 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많고요. 자, 현재 이 전세가 폭등으로 인해서 수도권이나 외곽으로 밀리는 수요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맞벌이를 하고 생활을 하면 1년에 벌면 뭐 몇천 정도인데 전세가가 뭐 1력이 올라버리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월세를 추가로 주던가 아니면 임대 금액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운이 좋아서 다시 재계약으로 가시는 분들이 지금은 승자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7월인데 벌써 이러면 가을에 본격적인 인사철 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진심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해당 표는요, 이 데이터인데 현재 전세 증감에 대해서 표시가 된 거고 1위부터 5위까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언제부터냐면 720 대책 이후에 물량이 증감이 어떻느냐 보는 자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것, 경기, 인천 이렇게 제가 표를 뽑았는데 지금 전세 물량이 계속 많이 감소한 곳이 서울의 중랑구가 1위로 나와 있습니다. 720 대책 이후에 38%가 급감해서 1000건에 다다르는 것이 600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은평구입니다. 은평구도 마이너스 32%나 되고요. 그리고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1%, 그리고 양천구 같은 경우 마이너스 20%, 성동구 18%입니다. 자,
공통점이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인데 이만큼 물량이 빠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경기 지역이죠. 경기에서 가장 전세 물량이 감소한 곳은 안성시로 나왔고요. 안성시 마이너스 32%, 그리고 용인 수지구 30% 정도, 오산 27%, 장안구 27%, 의왕이 26.5%입니다. 네, 지금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수도권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게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재의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공통적으로 이 조정 대상 지역이 동반해서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로 우리가 풀이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인천 같은 경우입니다.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는 낮습니다. 중구 17%, 계양구 13%, 서구, 부평, 연수구 해서 뭐 10% 내외인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이나 향후의 입주 물량이나 이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위험 지역은 아닙니다. 위험스럽고 우려되는 지역은 아니다. 근데 서울과 경기 지역은 다분히 지금 우려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데이터잖아요. 7.10 대책 이후에 이렇게 줄었다는 얘기죠. 자, 빈대 잡으려다가 초과 삼간 태운다라는 말이 지금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매매가 잡으려다가 임대가가 다 올라서 서민들 사는 주택들이 오히려 가격이 더 주거 비용이 올라갔다. 자, 임대 3법 시행 전에 임대가를 올리려는 집주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서만 봐도 다 그렇습니다. 임대 3법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물어보고, 이 전에 집을 비워놔야 되겠다라는 사람과 이게 들어가기 전에 임대가를 크게 올려놔야겠다, 관망을 해야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정부 정책도 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겁을 낼 수밖에 없는 거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전세 물량이 이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고 부르는 호가에 거래가 됩니다. 지금 물량이 많았으면 부르는 호가에 콧방이나 끼겠습니까? 근데 물량이 적기 때문에 부르는 호가에 거래가 그냥 돼버립니다. 이 가격 되겠어 하는데 그럼 되는 거예요. 중개소의 물건을 내가 어느 정도 가격이 내놨는데 중개소 대표가 이 가격은 안 나갑니다, 말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가격들이 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지 이 가격이나 이런 거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중개사 사장들도 모릅니다, 이거. 자, 임대 기간 한참 남은 수요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일 현재 겁을 많이 내겠죠. 내가 계약한 지 한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1년 6개월이 남았는데 임대 3법 한대, 그리고 다 전세가가 같은 단지인데도 뭐 1, 2억씩 쭉쭉 치고 올라가니까 6개월 만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발만 동동, 어떻게 해야 되나, 난 한참 남았는데 만약 임대 3법 들어가면 난 못 올릴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들보다 더한 것은 뭐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이죠.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은 더 지금 상황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자, 근데 문제는 아파트에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이 이 빌라나 오피스텔까지 지금 연쇄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파트처럼 상승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 비교를 해봤을 때 빌라 같은 경우 작년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 괜찮은 물건 전세 구하기가 힘들다. 지금 뭐 투룸 망원동 가니까 3억 5천 이래 버리더라고요, 전세가가. 일반적인 16평형의 아파트 사이즈랑 동일한 게 3억 5천. 용산 그 직장도 없는데, 그리고 뒤에 뭐 재개발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지역에 있는 역세권 가까운데 신축 빌라 뭐 투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가가 거의 3억에 다다르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가파르게 오른 모습은 보지 못했는데 지금이 가장 뭐 폭등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전세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2020년은 전세가가 오르는 전초 단계고 내년이 되면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와, 지금 상황에 이렇게 속도가 더 빨라져서 벌써부터 이래버리면 내년은 어떨까? 내년이 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물량 자체도 그렇고 규제적인 뭐 구조도 그렇고 내년에 전세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부터 벌써 그러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임대 3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임대 3법은 결국 임차인들의 그 권능을 최고 높이로 높인 겁니다. 그러면은 임대인들의 권한은 떨어지고 의무사항이 많아진다는 의미와 같죠. 그렇게 되면은 임대로 나오는 신규적인 물량, 신규 물량이 과연 있겠습니까? 게다가 규제로 막기 때문에 투자 수요도 감소한 이 상황에서 임대로 뿌려지는 그 신축 물량들이 과연 있겠냐 이 말이죠. 지금 구축에 있는 입지가 우수한 지역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임대가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데 이제는 뭐 서울 변두리에 있는 이 주택까지도 임대가가 아주 크게 올라서 다시 매매가랑 전세가랑 붙게 생기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했다가 부작용이 일어나고 부작용을 막으려고 또 규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방향이 계속 이대로 유지가 된다라면 임대 3법이 시행되게 되면은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전세 공급 부족 구조 안에 빠지게 됩니다. 패착이죠. 자, 그러면 이 전세가가 왜 임대 3법 들어가고 규제가 있으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나? 자, 일단은 실거주 요건이 강화가 되면서 본인이 거주해야 되죠, 지금.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거주 기간을 채워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등록임대사업제도 같은 경우에도 자체 말소를 할 수가 있고 또 기간이 지나면은 종료가 되죠. 자동 폐지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거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전세 가격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자체 말소하면은 지금까지 5% 상한을 지키면서 갖고 왔던 물건의 전세 가격을 크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크게 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금융 규제죠. 금융 규제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계약하는 비율이 그만큼 높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 물량 자체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게다가 공급은 없는데 공급은 오히려 감소했죠. 앞에 보여드렸죠. 크게 감소했는데 710 이후로 뭐 30% 감소한 지역도 있고 그래 버리는데 앞으로도 청약 대기 수요 그리고 금융 규제로 아주 자연스럽게 임차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를 막으면 전세가 불이 붙게 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공급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과 거래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적으면 매매든 전세든 올라갈 수 있는데 매매를 누르게 되면 전세가가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근데 말씀드렸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제일 문제가 뭐냐? 21년 바로 내년, 22년 내후년 이 2년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23년부터는 지금 여기에 표현되지 않는 공급량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걱정은 그때 가서 해야겠죠. 그때 맞춰서 공급이 이루어지면은 다시 입주량이 크게 올라갈 것이고 아니면 24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얘기는 좀 빼놓고 얘기하겠습니다. 21년, 22년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 게다가 멸실까지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신규 입주 물량도 없고 멸실까지 돼버리고 이 멸실된 건 다시 후에 이제 지어지니까 그때는 또 공급 과다가 나올 수도 있겠죠. 23년에서 24년 요때. 자, 근데 21년, 22년은 문제다. 이게 서울이거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이게 하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 올해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내년부터 반토막 나고 그 후년에도 문제가 된다. 그쵸? 지금 23년, 24년은 이 그래프를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이때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이때도 없다가 24년에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2년만 가지고 보자고요. 지금 2년 볼 필요도 없이 지금 몇 개월 만에 710 얼마 지나지도 않았잖아요. 보름 조금 넘게 지났네. 근데 30% 급감하지 않습니까? 물량이. 자, 근데 이 문제가 서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보면은 이게 이제 경기입니다. 경기. 이제 경기 지역이에요.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도 2018년 이때 역대급 물량 됐고 사실 이제 16년에서 17년 넘어갈 때 이때부터 이 2년간 역전세 난 얘기도 나오고 뭐 여월세다 그리고 그 풍랑농자 방송들 보면은 이때 뭐 이제 임대 가격 떨어지고 망했다느니 했던 시기가 딱 요 시기예요.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꼭지점을 찍고 밑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내년부터 내후년, 뭐 내년까지는 문제 없겠지만 소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걸로는 감당이 안 돼요, 사실. 감당이 안 되는 물량이다. 게다가 22년, 23년 지속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물량도 감소세에 있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자체가 되게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인천 볼까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이변이 없습니다. 큰 이변이 없고 지금 물량이 오히려 이때 많이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고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세 물량이든 매매든 크게 뭐 우려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풍선 효과로 갔던 프리미엄들이 소폭 빠지는 그러한 모양새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큰 가격 변화 없어요. 인천은 지금 물량 자체나 그런 게 다 적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규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택을 사거나 이런 데 그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급등하기도 어렵죠. 예, 그 정도로 아시면 좋겠고, 오늘 주제는 뭐 전세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도 전세를 서울 부족한 물량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세 물량 감소로 인해서 지금 난리거든요. 지금 공감을 못 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지금 내 집에서 내가 사시는 분들은 지금 전세 시장의 물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실 거예요. 예, 중개소들도 지금 매매보다 전세 물건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 1시간, 2시간 차에 뭐 옆에 있는 중개사들한테 뺏기고 막 화내고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전세 때문에. 그 정도로 전세 물건이 귀하다는 거 아셔야 됐고, 전세 물건을 내놓으시는 분은 오히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수료 나는 반밖에 못 드립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할 것 같아요. 지금 그 정도로 전세 물량이 없습니다. 거래를 해야 중개사들도 이제 그 일을 하셔서 돈을 버실 텐데 전세 물량이 없고, 또 규제 때문에 매매도 지금 시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이 모두 다 지금 편하신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 걱정하시고 지금 벌써부터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임대 그 보증금 보증가입 그거 질문 정말 많이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내가 임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 임대 안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보증 의무되면, 아니 미리 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되거든요. 법은 굉장히 단호하고 그 영속성이 있어야 되고 긴 그 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루가 멀다 않고 계속 바뀌잖아요. 헷갈려 죽겠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아니 이렇게 해서 법을 못 지키면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탓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저희처럼 유튜브 방송 안 보고 공부 안 하면 몰라요. 지금 뭐 다른 일반적으로 그냥 열심히 생활하시는 분한테 이런 것들 다 물어보잖아요. 하나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기고 뭐 세금 잘못해갖고 더 내고, 그러면 누가 지켜줍니까? 이거를 공부 안 한 사람은 그냥 도태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책이 23번이 나와요? 말이 됩니까 이게? 처음 나올 때부터 잘못된 거지.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비 오는 날씨에 여러분들 일하시느라고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유튜브로 바뀌는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뉴스나 이런 것들 차근차근 여러분들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 많이들 봐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악플이 많이 달렸는데 요즘엔 좋은 댓글도 많고 힘내라는 뭐 말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힘이 좀 납니다. 더불어 제 책도 지금 이제 경제 서적에서 19인가 17인가까지 올라갔어요. 순위권 내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덕분이고 앞으로도 노력하는 놀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멤버십 준비 중이에요. 멤버십 나오면은 이 오프라인으로 제가 젊은 분들 상대로 해서 뭐 카페에서는 한 10분 정도만 이제부터는 모아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온도 체크도 하고 마스크 쓰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짤막하게 지금 시황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
간단하게 이 미니 강의로 뿌려가지고 이 멤버십 분들만 볼 수 있게 또 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뭐 멤버십 장사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 어떤 영상들 올리면 악플이 너무 많이 달리고 저도 이걸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관리하다 보면. 그래서 그냥 이 제 이야기를 개인적인 그 생각을 얘기를 하려면 멤버십으로 하자. 지금 뭐 병찬 형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멤버십으로 지금 오픈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멤버십으로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뭐 그런 방향으로 해볼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놀라운 부동산 채널을 영상을 소홀히 올리거나 그렇진 않고요. 그냥 오프라인 하는 거 원래 하던 거를 그냥 멤버십 영상에 그냥 올려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고 뭐 보고 싶으신 분은 봐도 되고 안 보셔도 상관없는 그런 거니까 미리 이 고지를 드립니다. 뭐 멤버십 제가 가입해달라고 안 했는데도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항상 막 물어보더라고요. 멤버십 혜택은 뭐가 있나요? 계속 물어보셔서 또 없다고 그냥 하기도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프라인 영상을 캠코더로 이제는 찍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찍어서 그거를 그냥 멤버십 그 카테고리 만들어서 거기에만 올려서 보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전세 현재 감소되는 모양새 보니까 너무 진짜 당혹스럽기도 하고 우려가 돼서 오늘 원래 이제 부슐랭 촬영 때문에 의왕 갔다 왔거든요. 의왕 갔다가 차도 너무 막히고 비도 오고 해서 피곤해가지고 그냥 오늘 안 해야겠다 싶었는데 그래도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니까 피곤해도 영상 올리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일 열심히 하셨을 텐데 우중충한 날씨에서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